신개념 주식 서바이벌 수익률 대회를 시작합니다. 네, 100% 주식으로만 진행하는 수익률 대결인데요. 우리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 주식의 수익률로만 경쟁을 해서요. 탑3를 선정한 이후에 상금 1억 원을 수여하게 됩니다. 네, 본 그리고 방송에 앞서서 여러분 해당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멘토님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여러분 두 분의 멘토님 먼저 만나 뵀는데요. 지금 각각의 멘토님들의 QR코드가 다릅니다. 해당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따고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김정철 멘토님의 QR코드가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빨리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김정철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까지 1부 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현민 멘토님의 QR코드도 지금 하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QR코드 빠르게 찍고 입장하셔야지 우리 주포 이현민 사단의 오픈톡방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두 분 멘토님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2부부터 함께 하신 김정철 멘토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일부 보시 걱정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개인 면담하고 왔고요. 네, 유정 아나운서가 개인 면담에서 잘 얘기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대결 종목이 오늘 또 뭐냐? 이거 궁금하신 분도 많으신데 대결 종목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그 대결 종목을 어떻게 EAS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또 어떤 전략으로 바뀌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것보다 자, 톡방에 들어오시는 게 반드시 중요하다. 저희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2부에 함께 출연하고 있는 이현민 멘토님, 지금 바로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주포 이현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약간 상승 출발했죠. 미국장의 영향을 좀 받긴 했는데요. 특별한 트리거가 없었어요. 그냥 기술적 반등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크게 힘 없이 다시 약간 좀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빅 이벤트를 앞두고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있을 CPI, 오늘 밤에 발표죠. 오늘 CPI 발표랑 FOMC 회의를 약간 결과를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와 함께 하시면 좋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 인사까지 나눠봤는데요. 두 분과 팀을 짜기 전에 우리 지난주까지의 누적 수익률 함께 만나봐야 되겠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아직까지는 지금 누적 수익률이 화면에 안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김정철 멘토님의 2부 누적 수익률입니다. 네, 먼저 이 지난주 기준으로 아시아 제지와 루트로닉이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우리 좀 김장독 같은 김정철 멘토님은 한 주 묵혀놔야 정말 급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수익률이 11%가 넘어가면서 12% 가까운 수익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잠시 뒤에 종목 AS 시간에 한번 상담 들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현민 멘토님의 누적 수익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현민 4단의 2부 수익률입니다. 지난주에 이 두 가지 종목들이 나왔어요. 휴비즈와 성우 하이텍인데요. 지금 약간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손실 중이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 나왔던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12%가 넘는 수익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익률까지 잠시 뒤에 종목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1부부터 함께하고 계시는 김정철 멘토님부터 수익 종목 AS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 아세아제지랑 제가 지난주에 아세아제지를 가지고 나왔었죠. 아세아제지 가지고 나왔었는데, 자,
아시아제지의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어떤 포인트를 갖고 나왔냐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일회용품 규제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시아제지가 좀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찬물을 끼얹었죠. 예. 시행 유예하겠다 뉴스가 나오면서 네. 사실 이게 유예를 약간 강제하는 거,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하는 걸 좀 유예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크게 변함없이 주가는 그냥 홀딩하고 있다. 크게 바뀐 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수익 중인데 사실 아시아제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게 굳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행은 나중에 할 건데 그게 좀 아마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그 부분이 다시 어차피 반영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기간 수급은 여전히 계속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 정책에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 탄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전 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으로 나중에 맞닿았을 때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형태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루트로닉입니다. 루트로닉인데 사실 지난주 한 주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 번 올랐다가 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중국이 다시 뭐 미국과 다시 친해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오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오늘 중국이 WTO에다가 미국을 제소했어요. 제소했는데 제소를 많이 당한 나라가 중국인데 제소 한 50개 당하고 제소 하나 한 거죠 한마디로. 당연히 먹히지 않을 겁니다. 먹히지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사이가 뭐 다시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약간 관계 개선의 노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리오프닝 관련한 모든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뭐 힘을 뻗지 않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중국이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리오프닝을 딱 풀었더니 확진자가 좀 늘어나면서 이거 다시 제로 코로나 다시 폐기했다가 다시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근데 우려는 우려일 뿐 걱정하지 말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주가는 현재 주가 레벨대를 계속 지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 밀렸는데 이날 12월 9일 날 밀렸거든요. 밀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살짝 터지면서 이걸 다시 올려놨어요. 밑꼬리라고 올려놨기 때문에 그만큼 밑으로 빠질 때 매수세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루트로닉 같은 종목은 충분히 움직이지 않을까. 이게 의료정밀기계고 의료정밀기계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어떤 거 하는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저 의료기기거든요. 레이저 의료기기인데 레이저 의료기기가 저는 실적도 루트로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도 지금 489억, 490억 거의 500억 정도 순이익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천억이면은 상당히 좀 지금 현재 전체 의료기기 관련 평균 PER로 봤을 때는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루트로닉 계속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응을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여러분 해당 종목들의 자세한 상담 케어가 가능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대응으로 인해서 더 큰 수익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따라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현민 멘토님도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휴비츠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근데 휴비츠가 뭐 저번 주랑 크게 뭐 지금 주가가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냥 요즘에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다. 그 이유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체가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좋은데 내년도에도 좋을 예정이니까 그래도 저번 주부터 제가 실적이 좀 좋은 종목을 갖고 오려고 좀 많이 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실적이 뭐 굉장히 그러니까 내년에도 좋을 예정이니까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전고점 부분을 완벽하게 돌파를 아직 해주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가 계속 달리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매물을 좀 소화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 이동평균선 좀 타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말씀드릴게요. 성우하이텍 말씀드릴게요. 성우하이텍은 매수하고 살짝 밀렸는데 뭐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손절가는 사실 5,000원이에요. 5,000원 아직 좀 밑에 있고 이거는 뭐 61선, 121선 그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충분히 지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왔던 구간대에 지금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깨지만 않으면 좀 나쁘지 않게 보인다. 그리고 오늘 지금 분봉상 지금 보시면은
5,340원에서 지지가 좀 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지금 지지를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모든 수익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오늘 발표될 종목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아래에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현민 멘토님의 이현민 사단 노란 톡방 QR코드가 하단에 제시되고 있는데요. 해당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스캔하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이현민 멘토님의 사진이 함께 뜰 겁니다. 해당 사진이 보이신다면 잘 찾아오셨고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지만 저희 앞으로 이제 승부사 종목들로 공개될 종목들의 자세한 전략까지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우리 김정철 멘토님이 QR코드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셔야지 들어올 수 있고요. 1부 때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요. 2부를 볼 때는 지금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에 언급됐던 히든 종목들, 관심 종목들, 그리고 2부에서 언급될 승부사 종목들까지 자세한 전략과 함께 여러분들 모두 노란 톡방 안에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우리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승부사 프로그램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좀 팀을 구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나앵커 누구랑 이번 주에 좀 팀을 하고 싶으세요? 저요. 저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요? 저는 오늘 정말 빨갛게 하트가 그려진 우리 김정철 멘토님과 하트가 안 보이는데. 네, 네. 저는 봤어요. 저는 아, 봤기 하트가- 때문에. A만 보이는데요? 네. 지금 해당 이 브랜드 언급하지 간접 마시고요. 광고니까요. 제가 바꿀 수 있나요, 네. 제가?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분이 뭐 유정 아나운서예요? 뭐 한번 좀 오늘 좀 방송을 좀 거절하겠습니다. 예능감으로 한번 해보려고 거절할- 했는데. 예능감을 위해서는 전 좀 서로 상대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서요. 네, 앞으로 네. 간접 광고 있을 수 있는 옷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현민 멘토님의 좀 이 의견도 들어보죠.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뭐 굉장히 약간 네. 눈이 부셔가지고 네. 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살짝 아성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오늘은 팀이 이 구성이 맞지 않나 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구성으로 누가 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함께 좀 팀을 구성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김정철 멘토님 네. 먼저 한번 종목 공개해 보실까요? 뭐 1부 때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 여러분, 서진 시스템이요. 사실 5G 통신 장비 관련주로 많이 엮였던 종목이고요.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한 번씩 다 급등했을 때는 다 5G 통신 장비였어요. 그래서 5G 통신 장비인데 이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일봉이고요. 월봉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주가가 한번 서진 시스템 레벨업 했다가 주가가 다시 밀렸어요. 코로나 때 쭉 밀렸죠. 밀린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 바로 코로나 때문에 5G를 잘 통신 장비를 많이 못 깔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건물 인빌딩에다가 깔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건물 출입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는 잘 이거 못 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5G 통신 장비에 대한 투자, 전체적인 통신사들의 투자가 다시 재개된다. 지금 5G 통신 장비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깔렸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인도나 이 미국이나 인도는 지금 이제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한참 깔고 있고요. 중국이나 인도는 지금 5G 통신 장비 많이 안 깔아놨어요. 그래서 전부 다 깔아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5G 통신 장비에서 수혜가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최근에도 인도가 지금 5G 통신 장비 쪽에 투자를 하겠다. 통신사들이 릴라이언스 인도 최대 통신사인 이 릴라이언스가 통신 장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서진 시스템이 당연히 삼성전자 벤더거든요. 삼성전자 벤더이기 때문에 삼성이 들어가면 릴라이언스가 가장 최대 사업 파트너가 통신장비 쪽은 삼성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들어가면 당연히 서진 시스템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5G 통신장비가 삼성만 하는 게 아니라 노키아, 에릭슨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구성이 어디입니까? 탈중국화돼 있어요. 중국이랑은 나는 사업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딱 의지가 보이는 회사, 정말 상 줘야 될 것 같은 회사예요. 이런 회사 상 줘야지 어디서 상 줍니까? 그리고 이 회사는 공장도 중국에는 안 만들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월급 한 푼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다 공장을 세워가지고 베트남 공장 상당히 좀 크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가 아예 없어요.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할 때 무조건 리스크예요. 무조건 리스크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도 최근에 램 리서치향 수주가 들어온 상태고 이 회사가 5G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 부품을 좀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 또 2차 전지 ESS에 관련된 이 배터리 관련된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전체를 감싸는 이 케이스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한다 한마디로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서진 시스템의 강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ESS 함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점유율도 상당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가 당연히 많아지면 당연히 이 회사는 당연히 돈 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로봇도예요. 최근 로봇 부품까지도 현재 지금 발을 넓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벤더사도 또 정말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성장성도 상당히 뛰어나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크게 좋아진 게 없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단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이 한번 쭉 나온 뒤로 사실상 밑에 하단 라인 다 탈출했고요. 월봉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월봉은 그동안 계속 횡보했던 그 상태에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한 상태죠. 이런 상태에 주로 주가가 반등하고요. 월봉에서도 이미 골든크로스를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일봉에서는 골든크로스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현재 정배열 구간에 들어섰다. 그러면 한 번 급등 나오고 이틀 물려줬다. 이 정도면 감사하죠. 예, 감사하고 지금 들어가면 딱 좋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가격 전략 자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손저가가 제일 중요하죠. 15,000원대 라인은 손저가로 좀 잡으시고요. 15,000원이면 지금 여기 최저가, 단기 최저가가 15,200원 라인이니까 그거보다 살짝 깨고 나서 약간 더 밀리는 가격대가 19,000원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정고점 라인을 목표가로 잡아야 되는데 정고점 라인 전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 19,000원대 이상 좀 목표가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는데요. 사실 5G 섹터 중에서 다른 업체들은 아무래도 5G 통신 솔루션에 집중이 되어 있지만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다변화 성공으로 앞으로 조금 더 쭉쭉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가득 품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래에 있는 QR코드가 여러분 서진 시스템 공략하기 최적의 방법입니다. 아래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빠르게 찍고 입장하시면요. 김정철 멘토님과 서진 시스템 공략 시점 잡아갈 수 있는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는 QR코드고요. 그리고 우리 김정철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1부 때 이미 히든 종목으로 공개를 하시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해 주시면서 노란 톡방 안에서만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단기 수익 종목 그리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주도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현미 멘토님 서진 시스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바로 의견 들어볼게요. 서진 시스템이 마음에 드는 부분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네요. 네. 일단은 지금 재물을 보시면 2020년부터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네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근데 21년에 너무 많이 올랐나요? 근데 이번 연도에는 영업이익은 매출액 증가하는 거에 대비해서 작년보다 YY 기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 단기 순이익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조금 성장세에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가를 보시면 지금 가격대에 한 9월 달 정도에 지금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몇 차례 약간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대에 거래대금 들어온 지금 라인과 조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 부분에 좀 매물대가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주 간단하죠. 네, 선 시스템은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실적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올해 한 번 삐끗했어요. 2022년 6월에 2분기 실적이 좀 삐끗했죠. 2분기 실적이 왜 삐끗했냐면 물류란이 한 번 있었어요. 물류란이 한 번 있었는데 이게 물류란이 어떤 게 내용이냐면 베트남에서 갑자기 요때쯤에 좀 코로나가 좀 퍼졌어요. 좀 퍼져가지고 뭐 물건도 못 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물류가 좀 적체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요게 지금은 다 풀렸다. 다 풀렸고 요게 이제 오히려 풀려서 지금 실적에 더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실적은 더 좋아진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잠깐 일시적으로 이랬던 것 뿐이니까 뭐 크게 신경은 좀 안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안 가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거 만약에 물류가 아니었으면 지금 좀 더 주가가 올랐을 텐데 이것 때문에 안 가서 저는 항상 선 시스템에 그 물류란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뭐 어느 정도 맞긴 맞아요. 네. 맞긴 맞는데 그래도 그거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음. 왜냐면 그동안 못 갔던 부분이 앞으로 갈 수 있냐 없냐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너무 자신감 있게 말씀하셔서 네. 그 부분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네,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데 이 서진 시스템이 이 5G 업계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네. 점이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동시에 약간 이 맥가이버 칼보다는 사실 우리 집에서는 정말 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이 다양한 업계에 진출해 있지만 수익성은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기업이 급등 나오고 눌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종목에 5G에만 집중하는 다른 종목을 좀 갖고 오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백제도 한 백제 옛날 썼던 그 사우라비가 썼던 그 장검 있죠. 그 장검 5개를 꽂고 있다. 한마디로. 이게 맥가이버 칼이 아니다. 하나하나가 다 어마어마하다. 아니 이게 원래 이 서진 시스템이 다른 회사야. 뭐 솔리드나 뭐 ENF 뭐 솔리드나 아니면 뭐 KMW나 뭐 기가레인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5G에 딱 하나만 쓰이는 기술만 갖고 있어요. 부품만. 근데 이 회사는 함체.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닌데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이 5G 토시점을 둘러싸고 있는 이 케이스, 요 케이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니 케이스를 만드는데 다른 케이스도 잘 만들면 다른 거 해야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딱 그걸 안 하나요? 그건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케이스 만드는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게 주물 기술이 제가 이 회사를 가봤는데 네. 그 성형 같은 그 틀에다가 이렇게 그걸 만드는데 그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상 모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사실상 이거 삼성이다. 삼성이 베트남 갈 때 같이 갔고 사실상 삼성이 몰래 키운 회사다. 심지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드라마로 따지면 순양그룹의 숨겨둔 아들. 네.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라 순양그룹의 숨겨둔 아들 정도 되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든든한 어떻게 보면 삼성이라는 회사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 안정성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은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김정철 멘토님과 이 서진 시스템 수익 잡아갈 수 있는 전략 공개가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실시간 대응까지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현민 멘토님의 종목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바로 네. 한번 들어보시죠. 멘토님 어떤 종목 오늘 갖고 오셨나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들어볼게요. 네, 대보 마그네틱이 2차 전지 이제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전자 석탈철기 EMF라고 합니다. EMF가 뭐냐?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터라고 하는데 이제 이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장비냐? 그러니까 2차 전지 그 제조 공정 중에 굉장히 좀 중요한 장비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자 석탈철기라고 하는 게 이제 철이 있는데 2차 전지를 제조할 때 이제 철을 이제 좀 빼주는 거예요. 철을 걸려주는 이제 장비인데 이 장비가 2차 전지 제조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타 공정에 들어가긴 하지만 기타 공정 중에 이제 탈철 공정이라고 하죠. 탈철 공정에 사실 다른 업체들이 없어요. 그냥 대보 마그네틱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전자석탈철기가 좀 기술력을 많이 요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쉽게 못 만들지 않나. 근데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45년 동안 전자석탈철기를 외기를 좀 걸어오고 있다고 좀 보셔도 되고 왜냐면 기술력이 좀 없으면 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 철뿐이 아니고 뭐 코발트나 니켈까지 이제 좀 제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력 없는 업체들은 사실 쉽게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습식 EMF까지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데 습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식에 비해서 사실 조금 더 미세한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고 근데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세계에 유일해요. 유일하게 이 장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 앞으로도 이제 사업이 성장세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장비도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CT 리서치에서 이제 뭐 말이 나왔는데요. 수산화 리튬 양산 그러니까 본격 양상 전망의 소식에 이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자 석탈 장비의 매출도 굉장히 많은데 수산화 리튬까지 좀 더해지면서 이게 앞으로는 좀 더 EMT 매출보다 굉장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점도 2차 전지 사업이 늘어남에 있어서 더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좀 더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올해 1,065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26억. 그리고 부채 비율도 뭐 35%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재무적으로는 좀 탄탄한 회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은 지금 외국인이 제일 많이 매수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인도 조금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은 네. 이번 연도에 지금 한 차례 좀 상승이 있다가 초반에 그다음에 계속 그냥 박스권 장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점이 한 38,950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점 찍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11월 24일 날 이제 거래대금이 한 1,500억 정도가 터지면서 박스권을 다 뚫어졌어요. 박스권을 다 뚫어주면서 이제 거래대금을 많이 실렸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면서 박스권을 뚫어졌다. 어느 정도 물려있던 부분이 좀 손바뀜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윗 라인에서 지금 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매수를 한다고 이제 생각한 이유는 박스권을 지금 뚫어준 상황에서 그 라인을 지금 돌파한 다음에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거기서 지금 조정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뭐 이탈을 안 했어요. 안 해주고 지금 그 라인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를 할 건데 지금 가격 전략을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매수는 내일 시초가에 바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62,000원. 62,000원으로 잡은 이유는 거래대금 1,500억 들어온 그 하단 라인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83,000원까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대보 마그네틱을 갖고 오셨고 이 가격 전략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 소부장 부품 이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대보 마그네틱이란 기업은 2차 전지 각 공정에 들어가는 이 EMF라는 것을 유일하게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급과 다양한 좀 이슈와 함께 분석해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이 종목에 대한 공격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청철 멘토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왜요? 제가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강연을 하면서 항상 한마디로 그 코로나 때문에 강연을 온라인으로 했는데 올해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4월 달인가요? 그때 제가 톡방에다가 공지를 때리고 공지를 올린 다음에 제가 오프라인으로 강연하겠습니다. 제가 유망 종목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유망 종목 오프라인 강연 때 이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갖고 나온 종목이 바로 대보 마그네틱이에요. 제가 이 종목을 무려 2만 원대부터 제가 봤던 종목이에요. 지금 6만 원이 넘어가요. 6만 9천 원. 뭐 그냥 그렇다고 제 자랑하는 근데 건 시점이 아니고 조금 다르니까 지금 시점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이 종목은 이현민 대표가 갖고 나왔지만 사실상 내 종목이다 이거는. 아, 여기서 여기서 내 거다. 원하시는. 네. 내 거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모마이틱 이제 한 가지 뭐 단점이라고 하자면 타이밍상으로 급등했다가 좀 밀리고 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다 밀렸어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한마디로 그동안 2차전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전체적 주가가 다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데 이 밀리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사실 굳이 지금 들어가면 하긴 해요. 네. 근데 아유. 굳이 지금 이게 돌리고 나서 돌아선 걸 보고 들어가면 어떤가. 예. 돌아설 때 그때 특별 방송 편성해 주셔서 네. 그때 들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아, 네, 좀 특별 생각해 방송. 봅니다. 억지로 조금 네. 끼워 맞춘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뭐 네. 이거 지분 수익률에 대한 지분을 조금 욕심 내시는 것 저는 같습니다. 원래 이거 이미 네. 한 300% 정도 수익이 나는 상태예요.
네, 사실 이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2차 전지 있죠. 2차 전지를 이제 제조하다 보면요, 2차 전지 안에 철이 껴요. 근데 우리 2차 전지가 많이 폭발하지 않을까, 불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때 이 철을 걸러주는 게 핵심 기술이거든요. 탈철이라고 하죠. 그쵸. 탈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고요. 유일한 경제 상대는 일본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요, 네. 아나운서님 조금 생각이 조금 달라서 조금 지금 김정철 멘토님과도 좀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요, 네, 거의 제종 같은 느낌이에요. 네, 왜냐면 이거 수익 나면 제가 한 것도 좀 이제 네, 우선은 따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좀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 네. 회사가 주요 제품이 탈철기잖아요. 그쵸. 탈철기의 비중이 96%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 매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매출 편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앞서서 우리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걸쳐놨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이 종목은 너무 협소하다. 지금 향후 제품에 대해서 고객사의 다변화나 또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특히나 품절주죠.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급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어렵고요. 조금 장기간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진짜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아까 전에 김정철 멘토님께서 가지고 왔던 종목과는 반대로 너무 한 가지 사업에만 집중해주는 그런 문제점이 없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 이현민 멘토님께서 이 수산화 리튬에 대한 신사업을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가보시죠.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수산화 리튬 내년부터 어쨌든 인가공 사업도 하니까 그 부분도 매출에 좀 다각화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들었는데 뭐 2차 전지 요즘에 많이 밀리죠. 네. 많이 밀리는 건 알아요. 근데 저는 그게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건조. 그 대형 업체들, 2차 전지 대형 업체들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매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괜찮아 보이고, 지금 오히려 저는 조정이 왔을 때 저는 어느 정도 거래대금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연도에 나온 그 거래대금 중에 최근에 나온 거래대금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에 힘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 조정이 왔는데 조정이 이제 왔을 때 거래대금이 크게 나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뭐 이거를 뭐 엄청나게 오래 본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수급의 힘으로 어느 정도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눌렸을 때가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멘토님께서는 대보 마그네틱, 달리는 말에 탑승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멘토님께서는요, 지금 김정철 멘토님도 우리 이현미 멘토님도 두 분 모두 다 지금 탐내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얘기드리자면 네. 저는 그 전에 이미 얘기했죠. 그쵸. 그 네. 전에 얘기한 종목이다. 네, 저는. 김정철 네. 멘토님께서 좀 몇년 전부터. 애정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서 또 장기간 봐온 종목이고 수급과 관련 이슈까지 철저히 분석해 왔기 때문에 나도 정말 궁금하다, 이 종목에 대해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코주부 이현민 멘토님의 노란톡방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앞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를 통해 들어올 수 있지만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노란톡에다가 주포 이현민이라고 검색하시기만 하면 우리 멋있는 이현민 멘토님의 사진과 함께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주중에 교육과 관련 시황 내용까지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오늘 언급되는 방송의 히든 종목, 승부사 종목뿐만 아니라 정말 주식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도 질 수 없죠. 네, 우리 없죠. 김정철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요, 실시간 대응은 물론이고요, 그날 시세에 맞는 단기 스윙, 그리고 주도주까지 확실하게 잡아주고 계시는 멘토님이시니까요. 뭐 교육은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옵션 사항이고요. 여러분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입장하시면 우리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기 전에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지금 김정철 멘토님께서는 저희 일부 히든 종목까지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해당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을 잡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승부 대결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김정철 멘토님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가격 전략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덱스터입니다. 아, 덱스터 스튜디오. 덱스터. 네. 덱스터를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
곧 아바타 2가 곧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바타 2 관련해서 TV 방송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작년부터 얘기했거든요. 왜 작년부터 얘기한 줄 아시나요? 사실 이거 작년에 개봉한 줄 알았어요. 제가 작년에 개봉한 줄 알고 작년 가을쯤에 제가 엄청나게 흥분해가지고 떠들었어요. 근데 개봉이 1년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뻘쭘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개봉을 다시 한다. 개봉을 다시 하고 지금 한마디로 후반부 작업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후반부 작업을 엄청나게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덱스터는 영화 드라마 CF에 들어가는 특수효과, 시각 특수효과라고 아시죠? 시각 특수효과. 이 시각 특수효과를 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1위입니다. 1위고 우리나라만 하냐. 또 우리나라의 특수효과를 보고 요즘 우리나라 엄청나게 부러워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예, 계속 부러워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회사가 자꾸 이 덱스터한테 헬프를 요청해요. 자국 나라 영화 만들 때. 근데 그 나라 영화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봐요. 자국민들만 봐요.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이 시각 특수효과 너무 부러워가지고 막 하는데 한마디로 근데 중국 영화는 다 국뽕 영화라 자기들 공산당이 잘났다 뭐 이런 영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국민들밖에 안 보는데 그래도 자국민이 인구가 14억 명이라 잘 될 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이랑 우리나라의 이제 VFX 기술을 가지고 요거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다. 제작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덱스터는 코로나 리오프닝이 되면서 사실 코로나 때는 영화 제작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지금 한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막 영화 제작하려면 다들 모여갖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막 더 코로나가 퍼지겠죠. 그래서 지금 한동안 잘 안 됐다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엔데믹 된 뒤에는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지금 시각 특수효과를 통한 그런 수주를 지금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중국 쪽인데 중국은 그동안 계속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어떻게 했냐? 영화 같은 거 찍다가 코로나 걸리잖아요? 영화 못 찍어요, 그냥. 그냥 애초에 찍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 같은 경우가 사실 이제 덱스터가 좀 많은 수주를 많이 받아서 많이 돈을 많이 벌었던 곳인데 요게 중국이 지금 다시 풀리고 있다, 지금. 다시 풀리기 때문에 다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회사 최근에 뭡니까? 영화 아바타 2. 영화 아바타 2가 뭘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온갖 3D 특수효과, 시각 특수효과로 다 점철되어 있는 영화예요. 예. 이 영화를 과연 집에서 스마트폰, 집에서 TV로 보면 정말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영화관 가서 봐야 돼요, 무조건. 그 정도로 엄청난 특수효과인데, 자, 이 아바타 2 특수효과가, 아바타 2가 대흥행이 일어나면 이 특수효과 관련된 회사들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지난주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덱스터 대표님, 균영화 대표님인가요? 이 대표님과 같이 특별 면담을 할 정도로 그냥 한마디로 아바타 2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술적인 차트로 보시면 최근에 쭉 아바타 2 얘기가 나온 대로 쭉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회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도 엮였기 때문에 메타버스까지 확장을 보셔야 돼요. 확장을. 왜냐? 메타버스를 할 때 시각 특수효과가 들어간 상태에서 메타버스 세계관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럼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인데 이게 메타버스 게임 쪽에 이게 싹 다 깔리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메타버스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을 잡았고 주가가 바닥을 잡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아바타 2가 쭉 나오면서 주가가 뿅 올라온 거거든요. 쭉 올라갔는데 지금 이틀 조정을 받았다. 너무 좋은 자리죠. 물론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시초가인데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초가긴 하지만 내일 시초가 상황을 좀 보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예. 시초가긴 합니다. 다시 한번 전제를 깔자면 시초가 상황, 그러니까 살짝 더 눌려주면 전 좋을 것 같은데 더 눌려주는 거 얘기했다가 갑자기 김종민 쫄았어요. 이럴까봐. 예. 네. 일단 시초가인데 저 13,000원 최대 붙여서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내 시초가 좀 보면서 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게 11,700원 정도를 제가 손절가를 좀 잡아놓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상단 라인 어느 정도 라인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요 라인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라인 때까지 최소한 요 라인 때까지 간다. 요 라인 때
제가 한 17,000원대, 18,000원대 이 정도 보고 있으니까 목표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오시면 제가 가격 전략 좀 더 자세히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초가 대응이긴 하지만 여러분 내일 시장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시장 상황에 보고 우리 멘토님께서 시초가 대응을 공략 잡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하셔야겠죠.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톡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덱스터 유정 아나운서와 이현민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게 항상 종목을 찾을 때 좋은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거 찾는 게 더 힘들어요. 안 좋은 게 더 찾는 게 더 힘들고 지금 덱스터가 이번 연도에 그냥 계속 바닥 구간 계속 이렇게 질질 흘러서 했는데 야, 밑에 바닥 구간에서 최근에 뭐 아바타 저도 뭐 특수효과 이런 관련 업체들 좀 좋아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업체들도 저도 수익도 많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고 한 차례 조정받은 자리이긴 한데 이 자리가 뭐 나빠 보이진 않고 제가 뭐를 깔라고 해도 지금 뭐 재무밖에 없어요. 근데 재무밖에 없는데 사실 뭐 성장주라고 따지면은 재무도 뭐 성장주는 제가 보는 게 아니죠. 그렇게까지 성장주는, 뭐라고 네. 왜냐면 제가 했던 말이어서 아, 성장주 보는데 재무까지 뭐 볼 필요 있습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일단은 제가 그닥 엄청나게 뭐 딴지를 걸 만한 종목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딴지를 걸 만한 정보는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두 분 모두 다 좀 인정할 만큼 좀 덱스터가 앞으로의 좀 추세 전환까지 일어나면서 아바타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앞으로의 VR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지 덱스터란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너무 아쉽게도 이현민 멘토님 좀 빠르게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알겠습니다. 종목 좀 준비하셨죠? 네, 제가 뭐 사마 네트워크스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HTS가 갑자기 꺼져가지고 네. 제가 뭐- 띄워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찍어주세요. 지금 이 사마 네트워크스가 뭐 시총 한 1,400억 정도 되는 이제 회사이고 TV 드라마 제작사예요. 그런데 국내 최초의 드라마 독립 제작사이고 주요 작품으로 뭐 낭만 닥터 김사부, 뭐 제빵한 김탁구, 뭐 국가에서 뭐 등이 있는데요. 드라마를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만들어졌던 이제 드라마는 그 뭐냐 금수저라고 하죠. 네, 금수저. 육성재랑 뭐 정치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네. 시청률이 한 7.8% 정도 웹툰 나오고 베이스죠. 네, 웹툰 베이스고 나쁘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좀 공개한 드라마가 있는데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라고 이제 주연이 송혜교랑 장기용이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 중국 방영권 라이선스를 6후에 좀 판매를 하면서 이제 이 관련된 판매를 하면서 중국 OTT에 이제 방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좀 실적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점도 꼽을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송혜교가 중국에서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이 좀 흥행 기대감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회사 스튜디오 아이콘이 이제 제작을 하는데요. 박시우랑 이시영 주연인데 멘탈리스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는 이제 원래 미국 드라마인데 좀 7년간 이제 미국 CBS에서 총 7시즌을 방영만큼 메가 히트작입니다. 네. 이걸 리메이크를 이제 했는데 제작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이제 실적이 좀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좀 지금 내년에 4편 이상의 드라마 제작을 할 거고 실적 향상이 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리고 뭐 한알령도 요즘에 좀 많이 기대감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한알령 해제 기대감 속에 또 OTT 이 콘텐츠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까지도 좀 더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실적도 사실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번 주부터 실적 좋은 거 많이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좋으니까 주가가 좀 버텨주고 만약에 상승하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까지 우리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격 전략은 뭐 일단은 시초가 가야죠. 오늘 조금 올라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시초가 가고요. 그 손절가는 2,850원.
목표가는 4,000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 빠르게 김정철 멘토님의 공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멘토님? 네, 사실 사마네트웍스 사실 이제 우리 이현민 멘토님께서 제가 했던 종목을 좀 주로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죠. 아, 뒷따라오는 후발주자다. 제 톡방에 몰래 들어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사마네트웍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 톡방 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단타 종목을 제가 드렸던 종목이고 1차 목표가 3,490원을 딱 정확하게 더 살짝 이제 더 위까지 올라가긴 했죠. 그렇게 해서 수익 실현 1차까지 했던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전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 근데 단타용이다 이거. 굳이 왜 사마네트웍스냐? 콘텐츠 리주광도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제작 편수 20편, 30편씩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굳이 사마네트웍스, 여러분 사마네트웍스 히트작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별로 기억이 없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 금수저. 그거 저는 별로 낭만 드라마 닥터 보고. 김사부 시즌 3가 내년에 나옵니다. 네. 그걸 시즌 3까지 한 이유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시청률 하이를 찍었던 게 아닌데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딱히 뭐 이렇게 없는데 그냥 중소형 제작사다. 그냥 중소형 제작사이기 때문에 크게 뭐 중소형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마네트웍스가 과연 메가히트작이 과연 있었느냐. 예, 그래서 이거 할 바엔 차라리 콘텐츠 리주왕과 스튜디오 드래곤 네.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시간 없기 때문에 빠르게 좀 답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뭐 스튜디오 드랙은 다른 좀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굳이 사마네트웍스를 가지고 온 이유 딱 마지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그 IP 라인업이 지금 다양화될 예정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실적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그 낭만 닥터 김사부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뭐였죠? 갑자기 기자 그 멘탈리스크 네. 그 부분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흥행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 굉장히 잘했을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낭만 닥터 김사부 이렇게 3부까지 나오고 있는 우리 골수 시청자 팬분들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멘탈리스트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인데요.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리메이크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특히 영드, 미드 좋아하시는 분들의 팬들까지 수혜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웹툰이 드라마화되는 최근에 트렌디한 뭐 금투저 등의 다양한 드라마까지 함께 섭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 함께 가격 전략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주포 이현민 멘토님과 지금 바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그리고 두 또, 분 한 분씩 조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1부부터 함께 하실 김정철 멘토님은 이 시간 2부 승부사 대결까지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빠르게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입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김정철 멘토님부터 한번 PR 시간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네, 사실 뭐 저는 사마네트웍스 사실 좋게 생각하는데 굳이 공격할 거 찾다 보니까 그쵸. 방송 컨셉상. 솔직히 남만 닥터 김사부 안 봤어요, 저는. 네. 안 봤기 때문에 저는 재미없었다고 생각은 할 수도 있겠죠. 안 네. 봤으니까. 근데 이 드라마가 네. 이제 실제로 네. 이 웹툰까지 본 분들에 의하면 굉장히 이 의료에 대해서 정말 실제로 의사가 작성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정말 네. 정확하다라고 하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네, 저는 제 의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의료 네.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전 재벌집 막내 아들 상당히 아. 좋아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드라마는 제가 한번 나중에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컨텐츠 관련주들이 대세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컨텐츠 관련주를 저도 덱스터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그쵸. 뭐 특별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단타 들어갔던 거는 그냥 단타로 끝냈던 거는 그 단타밖에 구간이 안 나와가지고 그랬던 네, 거다. 이렇게 마지막 좀 생각해 어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수익 정보 좀 더 거두고 싶으신 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정철 멘토님께서 잠깐 언급하시긴 했지만요. 장중에 단타 종목까지 제공이 됩니다. 시청자분들께 가장 큰 뭔가 선물이자 좀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언급됐던 수익 종목들, 승부사 종목들, 히든 종목까지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지금 한 30초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이 방송에서 언급된 모든 정보들과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우리 피도 눈물도 없는 승부사의 대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3부에서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